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궁합을 안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4살 차이, 4.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4살 차이에서 궁합이 좋은 궁합도 있고 나쁜 궁합도 있어요.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궁합도 있고요. 제가 사주를 봐줄 때 보면 4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4살 차이라고 해서 결혼을 딱 했네요. 이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4살 차이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궁합은 가장 더 정확하게 본다면 연지궁합하고 일지궁합을 정확하게 보면 되거든요. 특히 일지는 여기서 보면 연지는 궁합으로 봐요. 모든 합궁합이요. 그 다음에 월지는 직업궁합이요. 그 다음에 일지는 개인궁합이요. 자체가 재물궁합이요. 시지는 건강궁합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무엇을 우선시할 거예요? 궁합을. 가장 기본은 월, 일, 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일지하고 연지만 봐요. 연지에서 보편적으로 4살 차이는 무조건 궁합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합을 볼 땐 어떻게 궁합을 보냐면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저는. 첫째가 사주에 4살 차이가 아니어도 2살 차이, 3살 차이, 심지어는 16살 차이, 남자 운이 없다던가 배우자 운이 없을 때 이게 더 많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어떤 여자분이 왔어요. 나이는 20살 정도 됐고 저한테 궁합 보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딱 천생연분이 딱 나왔는데 16살 연상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배우자 운이 없었어요. 만약에 4살 차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4살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자 운이 없다던가 여자 운이 없을 때는 오히려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궁합을 볼 때는 사주궁합이에요. 여기서 바로 4살 차이를 따지는데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맞을 확률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40%밖에 안 나와요. 자체가 사중합, 4살 차이 궁합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관상궁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관상궁합이 엄청 중요해요. 관상궁합은 바로 성격 차이예요. 성격궁합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성격궁합으로 결혼하게 되면 이 보는 사람네들이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원래 결혼할 때는 다혈질은 고지식하고 꼼꼼한 사람을 만나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만나요. 이게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양과 음이 만나면 양과 음이 만나야 돼요. 양과 음은 다르잖아요, 성격이. 이걸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과 음. 그 다음에 보는 게 손금이에요. 손금 궁합은 행동성이거든요. 노력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노력. 그 다음에 이름궁합이요. 이름궁합이 바로 배수, 내 그릇을 볼 수가 있어요. 배수. 그 다음에 집안을 봐야 돼요. 집안. 집안궁합.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될까요? 또 종교. 그래서 총 이렇게 궁합을 보지 않고서는 4살 궁합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궁합을 볼 때 다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경우는 저한테 1000명 정도 오면 1명 나와요. 이게 다 맞는 경우가. 그래서 요거보다 더 중요한 궁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궁합보다도 더 중요한 궁합.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목이 있으면 화를 도와야 돼요. 목의 능력을 포기하고 화를 돕는 능력만 가져야 돼요. 그리고 화면, 토가 있으면 화의 능력을 버려야 돼요. 아무리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해도 토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이 있으면 수를 도와야 돼요. 이게 바로 맞춤형 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할 줄 모르면 아무리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궁합을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라고 했을 때, 여자라고 했을 때 돕는 게 남자고 일하는 게 여자였을 때 이때가 가장 궁합이 안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남자가 말을 잘 듣고서 여자를 맞춰주면 맞아요. 그 다음에 화가 여자고 토가 남자예요. 이런 궁합은 어떨까요? 이런 궁합 안 보셨죠? 토는 답답해요. 이런 공태이거든요. 화는 다혈질이에요. 여자가 속 터져 하면서도 도와요. 이렇게 되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자가 엎어버리면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궁합을 볼 때는 4살 궁합이 맞다. 뭐 이런 그 사중어, 간상궁합, 송궁합, 이룩궁합, 직궁합, 종교궁합이 맞다. 이거 이기 전에 가장 완벽한 궁합은 바로 내 조건에 맞게 누가 더 앞서느냐, 뒤떨어지냐의 차이로 서로 돕고 안 돕고 이 차이로 바로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극이 있던 궁합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살아서는 안 되는 궁합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한 사람은 상문이었고 한 사람은 천구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서로 결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일까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60 안에 죽어. 60살 안에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네들은 살 때 어떻게 살았냐면 주말 부부로 살았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요. 일요일마다. 군인 가족이었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궁합이었는데 같이 살았어요. 결국 60세 안에 하나가 죽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좋은 궁합일까요? 그리고 아셔야 되지만 천생연분일수록 빨리 죽어요. 천생연분일수록. 왜일까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엄청나게 그 붕괴감이 일어나서 죽더라고요. 천생연분이. 안 그러면 암에 걸린다던가 이래서 죽더라고요. 병으로 하나가 죽던가. 너무 금실이 좋아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천생연분 아닌 경우가 오히려 백년해로를 하더라고요. 또 아셔야 되는 게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고 할머니한테 이 돈으로 땅을 사자니까 할머니가 엄청난 뼈대 있는 가문에서 오셨거든요. 쌍놈 때문에 쌍놈 짓거리를 왜 하냐 이거지. 이 돈 갖다 그냥 놓지 왜 쌍놈처럼 땅을 사냐 이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을 듣고 항아리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런데 화폐개혁이 딱 들어왔네요. 그 돈은 다 휴지 조각이 됐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젊어서 막 붕괴를 한 거예요. 승질이 나갖고. 그때부터 술만 드시면 할머니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엄청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할머니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딱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왜일까요? 심심해서요.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낫냐 안 낫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잘 맞춰 사느냐, 재미있게 사느냐, 재미있지 않게 사느냐 그걸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궁합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하고 제처의 궁합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런데 관상궁합은 딱 맞고 그 다음에 이름궁합 딱 맞고 송궁합 딱 맞아요. 그러나 사주궁합은 4살 차이인데 불구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세상을 내다보는 자라 반강제적으로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궁합은.